수시 합격이 지금 거의 다 종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안작들이 지금 속속 모이고 있어서 그 제안작들의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현장의 가장 최전선에서 지금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현장감 있는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그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대그린섬 초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쌤 반에서 일하고 있는 최주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그림이 인하대학교의 합격작이네요. 그렇죠? 이 초희 선생님 이게 주제가 뭐였죠? 학대였어요. 근데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재가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으면 학생들 좀 많이 당황하나요? 아무래도 소재가 2개가 넘어갈 경우에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주제부의 확대를 보여주려고 한 점은 괜찮은데 이 계기판에 이런 디테일들이 주제부 확대에서 보이지 않은 점이 약간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원래 까매요. 그렇죠? 반도체가 좀 까매고 이렇게 팬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네. 이거 팬이잖아요. 팬. 네, 돌아가는 팬. 그렇죠. 팬. 네. 그 팬이 있는데 이 팬이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대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매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것들만 조금만 요 점 같은 것들만 됐다라고 하면은 확대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조형까지도 잡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디테일틱하게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맣고 이래가지고 좀 저희도 지원작을 좀 보면서 어이쿠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은 팬인가 보다 이렇게 잘 보셨나 봐요.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나요? 이렇게 뭐 과감하게 그릴 때? 우선 작은 개체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크게 쓰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또 이런 확대라는 제시어가 나왔을 때 그 어느 정도로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소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언해 주나요? 그럴 때는 항상 그냥 단순하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려라라고. 단순하게 네가 생각한 거라 여기 완전히 우문현답인데 이거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예. 이 그림도 같은 학교의 그림인 것 같은데 뭐 이 친구 소문에는 주제어를 뭐로 그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전 처음 듣는. 처음 듣는 거예요? 박성우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근심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예. 이게 확대로 보일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였나 봐요. 그렇죠? 이 그림의 또 합격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합격의 요인일까요? 우선 이 학생이 엄청 열심히 하고 평소에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진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헌작이긴 한데 학생이 처음 와서 그렸던 제헌작은 훨씬 더 밀도가 있고 조금 뭐랄까 고3 같지만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열정이 보이는 그림이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좋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주제어도 막 잊어버리고 막 그랬나 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대칭형의 구도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게 대칭형의 구도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제 대칭으로 구성을 짜봐라 라고 하면 정말 A부터 Z까지 다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균형 속에서 비대칭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면서 좀 대칭 속에서도 재미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따로 또 한 것 같아요. 그걸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게 확대라는 개념을 참 주제어가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돋보기랑 굉장히 깊은 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의 물성을 활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대와 굴절 이런 부분들이 뭔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제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묘와 같이 등장을 하네요. 이 그림은 이제 서울과기대학교 금속공예학과의 주제로 보는데 이 주제 되게 무슨 의미에서는 좀 괴기스러웠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금 소화기를 만드는 문제였는데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저 위에 간단한 코멘트를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읽어보면 얼음의 투명함과 생선 비늘의 반짝임으로 눈에 잘 띄는 소화기를 디자인한다. 저는 이 문구가 그래도 합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연히 이제 소화기를 그리라고는 했으나 이제 공예과의 어떻게 보면 특징적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소화기에 대한 거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이 기능과 같이 한다라면 너무나 좋은 그렇죠? 약간 좀 향수병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향수병 같지 않아요? 아, 네.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가 저는 이렇게 골드 장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기에 대한 재해석으로 상당히 좀 잘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징그러운 게 뱀장어처럼 그려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생선인가요 이게? 멸치였는데 이 멸치예요? 네, 멸치가 고등어보다 크네 이게? 심지어 그래요. 이 친구도 재현장을 할 때 멸치인지 모르고 그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선으로 알고. 그냥 생선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그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산디카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응급 상황에서 뭔가 탈 것들을 디자인하라는 운송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산디카 같은 경우는 다분히 산디카스러운 주제가 나오고 있죠. 뭐 그런 부분 안에서 상당히 구조적인 역할들을 좀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산디카스러운 어떤 기계적인 발상 이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관심도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분해 조합을 해야 되는 소재가 나온다면 아니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최대한 네가 반씩 쪼개는 거 하나씩 더 쪼개라고, 반을 더 쪼개라고 이러거나 사이에 관절 하나씩만 더 넣자, 2개씩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성적으로 더 접근을 하기 위한 네. 노력을 한다는 건데 화려하게 그리려고 하면 실수가 많아져요. 뭐 축간이 많아진다든지 뭐 쓸데없는 관절이 들어간다든지 이유 없는 관절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성적이지 않은 논리적이지 않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만 잘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은 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름만 알려줘도 이 정도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가지고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덕성여대. 예, 저는 무슨 뭐 태양인 줄 알았습니다. 이 그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강렬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저도 되게 강하다,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샤워볼이라는 소재 자체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좀 명도 대비나 컬러 같은 거를 강렬하게 쓰면서 샤워볼이 나왔어도 자신감 있게 그려준 게 신의 한 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게 가운데 있는 애가 이제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센 애인데 주변에 있는 저 면도기들이 얘를 막 잡아가려고 막 이렇게 나만의 상상이야? 너무 꿈보다 해몽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이야기도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보면 뭐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소재 자체가 양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양감을 잡으면 잡을수록 샤워볼이 아니야. 빛을 다 투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렇게 과감하게 화면에 3분의 1 가까이 되는 면적을 하면서 표현에 대한 강도를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이점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어둠은 어디서 채우느냐? 그러면 근경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뭐 중경 안에서의 뭐가 어떻게 보면 찔러지는 어둠들 같은 것들을 잘 모아주면서 칼라칠하고 난 다음에는 저는 확실히 좀 있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면도기 이렇게 그리는 거 참 이게 잘 개선이 안 되죠, 애들. 그렇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런 부분들은 아차 싶은 거니까 이런 실수도 저는 솔직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임팩트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묻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래도 붙었으니까 너무 잘했죠. 이거 저는 이거 제 방에다가 걸어놓았거든요. 너무 잘해가지고 가천대학교 이번에도 가천대학교가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았어요. 어떠세요? 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인스타에서 원래 보이잖아요. 그때 봤을 때는 무당벌레 저렇게 해서 그렸네. 신기하다. 그냥 이 정도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학생이 배경에다가 뭔가 시계를 표현한 것 같은 거예요. 얘 머리 좀 썼는데 이거 교수님들이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긴막한 현장에서 좋은 판단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무당벌레가 여기 원래 머리가 더 있어야 됩니다. 약간 캐릭터 같은 느낌의 해석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디자인틱한 그림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표현력이 정말로 엄청나야지만 이런 높은 경쟁률을 뜨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능력을 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맥싱을 해서 화면에다가 풀어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학생 때 생각했던 거 되돌려보면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학생 때 이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문제였다기보단 너무 이제 과한 표현 때문에 그걸 제가 잘못 물어봤네. 이런 거 잘해놓은 학생에게 제가 그거를 잘못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제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표현력 말고 너가 장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부각해라 라고 하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선 색채라든지 아니면 올바른 형태 혹은 남들과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구도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항상 논란의 주제를 내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이번에는 청개구리가 나왔네요. 그렇죠. 주제가 이게 뭐죠? 꿈과 희망이에요. 와, 이게 꿈과 희망을 기초 디자인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네. 왜 어려워할까요? 일단 기초 디자인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재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발상과 표현처럼 많은 걸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뭘로써 보여줘야 되냐, 뭘 표현해야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고요. 그렇죠. 구상을 추상화 또는 네. 추상을 구상화 하는 과정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죠. 네. 그렇죠. 어떤 애들이 또 공부 힘들어하나요? 이렇게 나왔을 때. 소재랑 주제어의 그런 매칭. 매칭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넓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꿈과 희망이라는 이런 단어들 또는 이제 뭐 추상적인 언어들이 나왔을 때에는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되는 부분들은 컬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컬러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인간의 감정을 직접 반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은 건 아니고요. 원래는 좀 컬러풀한 옷 자주 입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이 친구 까마귀예요. 까마귀예요? 이 친구는 아주 강하네요. 그렇죠? 네. 네, 외곽까지도 어떻게 보면 고채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그냥 아주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뭔가 이것만 딱 붙고 봤을 때에도 무슨 뭐 아동복 CF나 아니면은 이런 느낌으로 좀 처리가 되는데 재현작은 노력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거칠어. 그렇죠?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분명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표현은. 네. 경희대학교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경희대학교 혹시 입시 준비하실 때 경희대학교 보셨나요? 네, 저 고3 때 재수하면서 2번 봤었어요. 2번이요? 네. 결과는? 둘 다 예비도 못 받고 떨어졌는데. 아픈 기억을. 죄송합니다. 알면서 물어봐서. 네, 그러니까 알면서 노리셨어. 근데 경희대학교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렇죠? 요 정도 4시간 소묘하고 디자인하고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 경대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는 우선 경희대 준비할 때 시간 관리는 당연히 힘들었는데 요 3절 반짜리 사이즈의 임팩트를 보여주는 그 하도적인 부분이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절지가 이게 좀 작다 보니까 물체가 커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도는 다 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소재만 빵빵 터뜨리는 네. 그림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이 그림은 그렇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나름 올망지게 구성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손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산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듀얼톤 분위기로 잘 맞춰낸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등장한 그림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그림이네요. 아이들이 복잡한 거 나와도 당황을 하는데 이렇게 좀 심플한 거 나와도 애들이 좀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왠지 뭐 그릴 게 없거나 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당황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좀 저희가 용기를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우선 심플한 소재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너무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과한 표현으로 그걸 밀어버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심플하게 나왔으면 그 심플한 걸 심플함의 조형감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본연의 네, 일을 네. 살려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최윤 선생님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저는 숙대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 소재를 넣을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네가 종이 비행기를 잘 표현해서 합격할 자신이 없다면 다른 걸 추가해서 더 잘 그릴 수 있는 걸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주윤 선생님이 지도를 같이 보시고 있는 반에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좀 어떤 친구였어요? 이제 수시가 끝날 때까지 사실 그림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학생이었어요. 왜요? 이게 이 학생이 하도는 좀 잘 짜는 편이었는데 이제 채색에서 색채가 너무 더럽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명도 대비 깔끔함 이런 부분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저랑 수시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고치려고 했었거든요. 숙대 시험 볼 때쯤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이런 좀 단순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의 그 하도를 잘 짜는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룹은 어떻게 이렇게 또 할 생각을 했대요? 걔는? 근데 이 학생이
그림만 그리고 가버려가지고 얘기를 못 들었구나.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평소에 뭐 구름이라든지 연습을 해보고 갔나요? 구름은 한 번도 해본 오, 네, 그래요? 시험장에서. 되게 과감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되게 과감한 선택을 해가지고 저도 좀 놀랐었어요. 영광의 학교죠. 실기 100%. 네. 네, 서울여대 합격작입니다. 네, 서울여대 합격작인데 경쟁률이 몇이었죠? 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70 몇이었어요. 70몇 대? 네. 와.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금붕어로 상을 받았던 학생이 맞죠? 인하대학교. 네. 그쵸?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상을 받았던 학생인데 이 친구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합격하고 뭐 이런 거. 사실 이 친구가 그림에 기복이 조금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수시 끝날 때쯤에는 그림이 좀 안 나오는 편이었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도 70 몇 경쟁률 뚫고 서울여대 붙을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다. 저도 몰랐어요. 금붕어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초이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이 높은 경쟁률을 뜰 수 있는 요인이 이 그림 안에서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우산을 크게 써주고 컬러 영역을 크게 가져간 학생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 되게 레이어도 깊이감이 있어요. 뭔가 우산이 바다나 어항속처럼 표현이 된 다음에 네, 밑으로 가라앉은 듯한 네, 금붕어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그럼 붙고 난 다음에 뭐 만났어요? 지금 저희 반에서 아 그래요? 아 역시 아, 80대는 그치. 다르구나. 역시 알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디자인 파트의 그림이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의 표현력을 막 극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뭐 깨지면서 모래가 흘러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나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을 표출을 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자신감을 좀 표출하는 건 필요하겠죠? 성신여대도 경쟁률 꽤 있는 학교인데 표현력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표현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시험장 가가지고 야, 나 이제 막 쏟아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고3 때는 제가 표현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더 표현력에서 밀어붙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재수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표현력을 덜어내는 거를 한 1년 동안 계속 했었어서 좀 정제를 많이 시켰죠, 제주 때. 그 SF 뭐 만화 같은 그림이 한 장에 나왔는데 이 그림은 어떤 학교죠? 36대 네. 주제가 뭐였어요? 이 36대 주제가? 미래 건축물을 표현하시오. 미래스럽네. 근데 삼육대학교가 이렇게 조금은 뭐 사고의 전환 또는 발상가 표현스러운 주제어들을 주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당황시키는 경향도 있고, 또 외부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쓰기 못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제시된 사물만 가지고 뭔가 모티브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친구의 합격 요소는 또 어떤 요소라고 보시나요? 저라도 시험장에서 이 정도 과감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치고 이런 뭐 컬러감이나 아니면 구성이나 이 깃털이 날아가는 듯한 표현이나 이런 선택을 한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배경에 대한 표현도 사실 기초 디자인이라는 아무리 그래도 그 과목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같으면 배경 이렇게까지 그려도 되나요?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친구는 미래니까 건축물이니까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다 표현을 해주고 뭐 좋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뭘 봤냐면은 이 배드민턴 와이어? 채에 있는 네. 실, 와이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도 낚싯줄 같은 소재인데 이것들이 나오면서 디지털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회로기판으로 뭔가 전환이 되면서 억지스럽지 않게 미래적인 이미지들을 뭔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컬러가 저는 조금 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여기는 몽환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희망으로동 컬러가 이게 나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화도를 봤을 때 저는 확실히 느낌이 왔었어요. 왜냐면 화도에는 이게 더 잘 보였어요. 네. 화도에는 이게 라인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 보이면서 막 정말로 막 사이버펑크한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조금 더 발상을 요구하는 학교들에는 좀 포함이 되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수시 합격작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되돌려서 이렇게 좀 모아놓고 보니까 합격의 이유가 다들 있네요. 마지막으로 정시까지 저희가 건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 한번 포함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한참 저희 반 친구들도 막 아프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입시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식 특강 뭐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그냥 좀 힘든 그런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도 좀 행복을 알아서들 찾아서 알아서들 찾아. 좀 승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알아서 찾으래. 와, 대단하다. 예. 우선은 긍정적 이미지, 에너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